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해뜨는 TV의 허령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와 전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대지가 729제곱미터로 221평, 전이 635제곱미터로 192평으로 되어 있는 두 필지로 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집은 2016년식이라 한 9년 정도 됐고요. 건물은 직접 건축하셔서 단열도 굉장히 잘 하셨고, 남향을 보고 건축을 해 놓으셔서 해도 잘 들고 있습니다. 텃밭은 약간 산 쪽에 있기 때문에 경사가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서 보면 전망도 좋은 곳에 텃밭이 있고요. 주변에 마을은 있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공기도 좋고요. 또 들어오면서 저수지까지 있어서 전망도 특히 좋습니다. 일단 주택은 앞에 보이는 집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이고요. 진입로를 살펴보면 이렇게 마을길을 따라 들어오면 됩니다. 본 매물 왼쪽으로 복숭아 밭이 있는데요. 어쨌든 복숭아도 재배하고 계시고, 이 정비 잘 된 길을 따라서 쭉 들어오면 되고, 밑에 뭐 창고가 하나 있지만 이렇게 석축을 싸서 또 길도 다시 한번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차가 한 대 서 있죠? 차가 아주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일로 쑥 들어가면 차가 뭐 3대, 4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건물은 뒤쪽으로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전면도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장미도 기르고 계시고요. 안에도 여러가지 꽃나무가 있고 경계에 울타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데도 또 길이 넓게 되어 있고요. 뺑 둘러서 마을 주택들하고 이렇게 산들이 보입니다. 경계는 펜스를 다 해 놓으셔서 구분이 됐고요. 여기는 다른 분 토지고요. 큰 감나무가 하나 있네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다른 분 거고, 허리 높이에 펜스를 해서 구분을 해 두셨습니다. 건물 뒤쪽까지 다 펜스가 있으니까 또 안쪽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저온장고도 하나 보이네요. 어쨌든 길은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 포장된 이 길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쪽 길을 확장해 가지고 새로 넓힌 것 같습니다. 전에는 좀 좁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는 길도 넓고요. 보니까 포도나무가 아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열려 있고요. 장미도 멋지게 돼 있고, 여기는 대지 부분인데 이 대지를 전체를 뭐 정원으로 만드신 건 아니고요. 텃밭으로 여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었는데 보니까 풀매트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서 뭐 풀이 전혀 안 자라게 해 놓으셨고, 이쪽은 채송화도 심어 놓으셨고요. 여러 가지 꽃나무들, 뭐 백합 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마늘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곧 수확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옆에 복숭아 바닥으로도 흰색 펜스를 해서 다 경계를 해 놓으셨고, 아치 모양으로 장미를 심으려고 하셨는데 아직 이쪽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현재 차고로 쓰고 있고요.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처마를 해 두셔서 비를 안 맞게 해 두셨고요. 이쪽은 저온장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온장고도 같이 쓸 수 있고, 보시면은 요 정도 가슴 높이 정도까지 석축을 쌓아서 또 집을 기초를 해 두셔 가지고 집도 이 땅보다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석축이 되어 있죠? 시멘트 블럭으로 해서 잘 쌓아 두셨고요. 이쪽에도 정원으로 좀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집 부분이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는 잔디를 심으셨고, 뒤쪽을 넘어가면 이제 또 텃밭이니까 일단 집 이쪽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꽃을 이쁘게 좀 심어 놓으셨고요. 여기 또 쌈채도 심어 놓으셨고, 야, 이런 꽃들까지 아주 이쁘게 해 놓으셨습니다. 소유주가 꽃을 좋아하시고 계셔가지고 많이 해 놓으셨고요.
또 틈나는 대로 또 쌈채도 심어 놓으셨고, 여긴 다육이 같은 것도 해 놓으셨고, 여기가 아까 차고 첨한데요, 이 주택 기초를 많이 들어 올려 가지고 여기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가 안방창이고, 여기에도 또 항아리를 놓으셨습니다. 옆집이고요, 이렇게 펜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쭉 나오면, 쭉 가보면 여기가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고요, 주방 창문, 여기는 또 작은 방 창문이고요. 어쨌든 바닥은 시멘트로 다 돼 있고요. 뒤쪽에도 풀이 안 나게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는 저수지가 안 보이는데요, 이따가 밭에 가보면 저수지가 잘 보이는데요, 여기는 주택이 밑에 있고 이 밭이 위에 있습니다. 산 쪽에.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조그만 항아리를 놓으셨고요. 이런 꽃들도 우리가 처음 보는 꽃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쪽이고, 제가 뒤쪽 텃밭도 한번 갔다 올게요. 여기 조그맣게 문을 내서 뒤쪽으로 갈 수 있게 해두셨는데요, 이쪽으로 뒤쪽 텃밭을 가게 지금 쓰시면 되고요. 이런 꽃들도 굉장히 노란 꽃, 뭐 장미에서 이쁘게 심어 놓으셨고, 여기가 뒤쪽으로 올라가게 돌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뒤에 밭은 모양이 이렇게 좀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가 대략 한 192평 정도 되니까 텃밭으로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니까 지붕이 잘 보이고, 앞에 태양광도 보이죠? 여기는 태양광 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좀만 올라와서도 점점점 이제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쪽도 현재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길게 따라서 꺾으면 다른 분 토지가 약간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고 여기까지 농사를 짓고 계시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 토지는 이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쪽파 심은 데 위로 끊어서 저 망에서 또 길게 가면 됩니다.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이따가 경계 표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거 가지고 또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쪽파를 지금 다 수확을 하고 계시고요. 이쪽엔 고추까지 심어 놓으셨고, 토마토도 심었고요. 이 정도까지는 약간 뭐 그렇게 경사가 있지 않은데, 나머지는 딱 보시면 이제 경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또 길을 좀 파 놓으셨고요. 여기 오이도 있고 또 토마토도 있고요. 경계가 이쪽까지입니다. 이쪽 감나무까지 경계고, 여기는 다른 분 토지가 또 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쓰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 시골은 조금씩 넘어온 거는 얘기하고 쓰는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망은 쳐놨습니다. 어쨌든 이쪽은 내 땅이고 여긴 다른 분 토지인데, 이제 현재는 소유주가 여기까지 좀 뭐 마늘도 심고 보니까 대파도 심고 해서 쓰고 계시네요. 소유주께서 농사일을 하다가 쉬는 공간이 이쪽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판판한 돌 보이시죠? 여기 앉아보라 해가지고 제가 앉았는데요, 여기 풍경이 꽤 괜찮습니다. 오른쪽으로 저수지가 보이고요, 밑에 복숭아밭, 복숭아 꽃도 폈을 때 굉장히 이뻤을 것 같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산이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집을 사시면 이쪽에다가 파고라를 하나를 져 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초 각간을 잘 해서 파고라 하나 져 놓으시면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멋있을 것 같고요, 뭐 저수지도 잘 보이고, 요 앞에도 그냥 복숭아 밭이고 하니까 그렇게 막힌 것도 없고 아주 공기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마늘 심어 놓으셨고, 복숭아 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나무 정도가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늘. 이렇게 해서 위쪽에 복숭아 나무를 여러 개 심어 놨고요. 나중에 자르고 여기가 평평하니까 이쪽에 또 파고라를 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크게 경사면 아니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올라가니까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쭉 따라서 뒤쪽에 또 길게 토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망 쳐놨죠? 여기가 안쪽이 내 토지고요. 이쪽도 이렇게 복숭아 심어놓은 이 나무 뒤쪽으로도 내 경계입니다. 제가 많이 가진 않겠지만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물론 경사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근데 나무들을 심어놔서 딱히 농사는 이 나무로 심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망이 있고 쭉 가서 저쪽 부분까지 이렇게 뺑 둘러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저쪽 끝은 온나무라고 합니다. 온나무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이 위쪽에는 복숭아를 심어서 저 위까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긴 따로 뭐 농사 작물을 심을 수는 없고, 이렇게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시면 햇빛도 굉장히 잘 들기 때문에 잘 열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채소나 이런 거는 밑에 쪽에 좀 심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과일나무를 더 심으셔가지고 계속 이제 과일을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들이 전망이 좋으면 더 위쪽에 있어서 올라오기 힘들고요. 또 땅이 평평하니 길에 있으면 또 전망은 별로입니다. 네, 전원주택을 사시면서 옆에 저수지도 있고 이렇게 전망까지 있는 이런 토지가 있으니까 약간 올라오더라도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천도복숭아라고 합니다. 얘는 6월 넘어가면 이제 뭐 수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달 정도면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따서 드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를 조금만 더 정비하셔서 잘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봐서는 경계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하고요. 다시 봐도 꽃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잔디를 심어 놨고요. 건물이 남향입니다. 이쪽이 출입구고요. 이쪽이 이제 데크 쪽에서 처마를 해 두셔서 거실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외부 수전이 있는데, 수전이 보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마을 상수도로 해서 사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마을 상수도는 거의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기 때문에 이런 텃밭이라든가 잔디밭에 물을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상수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상수도 쓰셔도 되고요. 그 나무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서 음식도 또 해 드실 수 있고요. 뒤에도 기초를 할 때 시멘트 블록으로 또 쌓은 다음에 집을 졌으니까 뭐 그런 것도 안전하고, 이쪽은 창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 옆쪽 창고고요. 창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창고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아까 뒤쪽에서 나가는 문이 있고요. 보일러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이쪽에 있고요. 열어보면 기름 보일러, 또 기름 보일러 통까지 있습니다. 수납까지 같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어쨌든 집 뒤편에 이런 식으로 처마를 깔끔하게 해두셔가지고 비도 안 맞게 해놓으셨고요. 농기구들을 다 이쪽에 보관하시네요. 비도 안 맞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데크 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데크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처마가 다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실에서 바로 나와서 그냥 여기에 의자를 놓고 생활하셔도 되고, 여기 앉아 있으면 꽃들도 복숭아밭도
정원도 잘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들어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항공 영상 보면서 대지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고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향이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전실이 있고요. 왼쪽으로 3칸짜리 신발장이 있습니다. 건물은 소유주가 직접 건축을 하셔서 아주 구조도 좋고 널찍하게, 특히 튼튼하게 아주 지셨다고 하고요. 어쨌든 건축비를 아끼지 않고 더 달라고 해서 아주 튼튼하게 지셨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문은 삼연동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와 보면 구조가 왼쪽으로 욕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안방이 있고, 조금 들어가야 이제 주방 쪽하고 거실이 나옵니다. 이제 구조는 이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데크에서 거실 창문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신다고 합니다. 들어오면서 왼쪽 편에 가정 욕실이 있고요. 큰 편입니다. 창문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또 욕조도 조그만 거 하나 놓을 수 있을 정도, 간이 욕조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도배가 아니라 미송으로 해가지고 다 마감을 했고요. 천장 쪽도 다 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안방이 있고요. 여기는 거실 창문 쪽이 남향 쪽인데요. 그래서 동쪽, 남쪽 다 바라보고 있고요. 이게 안방입니다. 안방에 창을 2개를 만드셔서 채광도 좋고요. 맞바람도 잘 치게 해두셨습니다. 안방에 또 욕실이 있는데, 안방 욕실이 작지가 않은데요. 대신 여기는 이제 변기만 하나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짐칸으로 쓰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씻는 부분은 거실 욕실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고, 창문도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절대 안 작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넓은 또 안방 구조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가 주방 쪽입니다. 일자로 된 상부장, 하부장이 있고요. 식탁을 놓는 자리가 이쪽이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놓을 데가 없을 것 같지만 오른쪽을 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쪽으로 선반이 있지만 냉장고를 여러 대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대. 이쪽까지 4대 정도도 되고요. 밖에 나갈 수 있는 문인데 나가지는 않고요. 다 쓰게 되면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도 냉장고가 한 4대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냉장고가 적다면 지금처럼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식탁을 또 이쪽에 이렇게 놓게 되면 저쪽 편에 냉장고가 한 2대 정도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조는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부장 밑으로 널찍한 또 창이 있고, 여기는 냉장고가 있는데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기 약간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제가 볼 때 양문형까지는 들어갈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주방 쪽이 있고요. 이쪽은 거실입니다. 거실이 생각보다 확 큰 건 아니지만 소파 하나 놓고 맞은편으로 아트홀이 있는데요. 이 거리는 그래도 큰 편이고, 위에 보면 답답하지 않게 지붕 모양으로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창을 이용해서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 데크 있죠? 바로 데크에 나갔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현관문은 또 잘 이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쪽은 2번째 방인데요. 2번째 방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CCTV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이 남향창이고, 이렇게 해서 이 방에 침대를 놓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되고, 여기 3번째 방인데요. 방들은 다 작진 않습니다. 여기는 추가로 옷을 더 놓으셨고요. 이쪽으로 창이 있고, 뒷집하고 뒷산이 보이는 그런 창인데, 창문들도 다 크게 해 놓으셨네요. 여기가 건물 진지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튼튼하게 지셨고 나무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도배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단열도 엄청 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 뒤쪽, 또 밖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